재테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아트테크, 재테크, 하이테크.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핫한 리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셀은 다시라는 뜻의 리와 판다라는 의미의 셀이 합쳐 만들어진 단어로 되팔기 정도의 뜻이며 중고거래로도 익숙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전을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중고거래에 있어 보이는 영어를 쓰면 리셀이라는 거죠. 그쵸? 중고거래라고 하면 어감상 오래 사용하던 물건이나 낡은 물건을 거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리셀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중고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서인지 좀 더 세련된 느낌이죠. 진짜 그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리셀이 유행해감에 따라 리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리셀러, 리셀 시 가격을 의미하는 리셀가 등 다양한 용어들이 생겨났어요. 확실히 중고라는 말 대신 리셀이라는 용어가 고급져 보이네요.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전문적으로 리셀에 관련된 용어들이 파생되고 있네요. 그만큼 리셀이라는 게 대중적인 용어로 자리 잡은 건가요? 맞아요. 최근 리셀 중고거래 시장을 보면은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를 할 때 거래자와 처음 만나 주로 하는 말인 "혹시 당근이세요?" 는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인사가 됐어요. 그건 그냥 당근마켓에서 하는 마케팅. 그리고 물건이 공식 판매처를 떠나 중고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사용감, 신뢰도, 급처분 등을 이유로 중고 딱지가 붙어 원가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는 최근 인기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거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리셀이 정상적인 중고 제품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 상품들도 많겠지만은 모든 상품이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구매 후 변덕이나 사이즈 문제 등으로 사용감이 전혀 없는 새 제품에 가까운 정상 제품이 거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제품들은 리퍼 혹은 리퍼브라고 불려요. 사실상 새 제품인 경우도 있네요. 특히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연예인과의 콜라보 등 시간이 흐르면서 단종되거나 희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들을 구매해서 후에 더 비싸게 판매하는 리셀은 일종의 재테크로도 평가받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존 상태가 곧 상품 가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 상품 못지않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중고거래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활발해졌고, 중고보다 더 높은 아니면 높아질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리셀 문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정리하면 중고 물품을 비싸게 파는 중고거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좋게 말하면은 구하기 힘든 한정판을 어떻게 해서든 갖고 싶은 수요자가 자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인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사재기로 폭리를 취했던 허생전의 이야기와도 비슷하죠. 그러면 리셀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이 거래되고 또 대박을 쳤을까요? 최근 여러 가지 상품들이 리셀의 투자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는데, 신발류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키의 특정 조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가 300만 원대지만 리셀가가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신발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한정판 구매에 대한 참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이루어지고, 짧은 기간 동안 신발 제조회사에서 다양한 한정품이 출시되기 때문인 듯해요. 물론 한정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재발매 가능성, 유행의 흐름, 가품의 양산 등에 따라 가격이 되려 내려가기도 해요. 실제 판매 기록이 있을까요? 2년 전쯤에 출시됐던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콜라보한 브랜드인 에어포스1 지드래곤 파라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가 22만 원이었지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외에도 조던 1 로우 오지 스타피쉬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가 16만 원이었는데 올해 8월 30일에 발매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8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어요. 리셀은 그러니까 좋은 거죠? 리셀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관심이 커지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과점해버리게 돼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경우도 생겨서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리셀로 인기인 품목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최근 명품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명품 또한 리셀 거래가 활발해요. 지갑, 가방, 시계 등 액세서리의 경우 희소 가치가 뛰어나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인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정통 리셀의 영역이잖아요. 샤테크라는 말도 있고 루이비통 가방의 프리미엄은 유명하죠. 이게 리셀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더 비싸진 건가요? 리셀이 재테크로 떠오르면서 생긴 프리미엄도 다소 있다고 할 수 있죠. 거기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이 최근 1년간 수차례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중고가 또한 인상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가격이 오르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3, 4개월 뒤에 450만 원에 팔기도 해요. 리셀을 통해 3, 4개월간의 이용료 50만 원을 지불하고 제품을 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죠. 흔히 명품의 리셀 프리미엄이 더 높게 붙는 건가요?
무조건 명품이라고 리셀 프리미엄이 붙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에르메스의 특정 제품은 아무에게나 판매하지 않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 실적이 필요해요. 실적이 없는 사람은 리셀 시장에서만 구매할 수밖에 없어 리셀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명품의 경우에는 수량이 특히나 제한적이다 보니 비교적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긴 해요. 결국 리셀 시장도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네요. 신발이나 명품처럼 유명한 것 말고 다른 리셀 상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외에도 스타벅스의 경우 매 시즌별로 텀블러, 가방, 랜턴 등 다양한 굿즈를 한정판으로 출시하고 있고, 텀블러 같은 몇몇 상품들은 원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가수의 응원도구, 포토카드 등 연예인과 관련된 굿즈 또한 다양해졌는데, 탈덕을 이유로 가치가 없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얻기 힘든 굿즈들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어요. 상품이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야말로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하는 거네요? 이런 리셀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사실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는 리셀 시장과 친숙하게 지내왔어요. 2003년에 생겨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중고나라를 시작으로 최근 급부상한 당근마켓, 그리고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의 플랫폼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리셀을 할 수 있죠. 보통 배송 또는 직거래로 거래를 하는데, 최근에는 직거래를 통한 범죄 예방 차원과 여러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아내들이 남편을 대신 보내 거래하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죠. 혹시 리셀만을 위한 판매 플랫폼은 없을까요? 투자를 위한 리셀이라고 한다면 품목별로 플랫폼이 나눠져 있는 편이에요. 스니커즈의 경우에는 네이버 계열인 크림, 무신사의 솔드아웃 등이 있고, 명품 핸드백이나 지갑, 액세서리류의 경우에는 필웨이, 엑스클로젯 정도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최근 명품 리셀 인기로 엑스클로젯에서는 자판기를 통한 명품 중고 거래를 도입하기도 했어요. 물품별, 브랜드별로도 전문화가 되어 있군요. 투자로는 공시 판매처의 한정 판매 등에 참여하여 물건을 구매한 후 위와 같은 플랫폼에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 등장한 조각 투자 플랫폼인 피스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의 지분을 투자자들이 투자금만큼 나눠 갖고 리셀을 통해 올린 수익을 정산받는 펀딩 형태의 리셀도 등장했어요. 최근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술품, 와인 등 다양한 실물 자산에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투자 상품을 늘리는 등 투자로서의 리셀은 더욱 다양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투자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맞아요. 사례가 많이 쌓이고 이를 통해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높은 수익률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올린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리셀은 의미를 가져다 붙인 중고거래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네요. 근데 나 중고로 시계 샀다 하면은 가오가 안 살잖아요. 나 리셀로 시계 샀어 하면은 얼마나 세련돼 보입니까? 이렇게 단어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럴듯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중고거래를 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했지만, 리셀의 경우에는 중고거래와 이를 이용한 투자까지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리셀테크 도전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요즘 팔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돈은 할인해서 안 파나요? 그건 모르겠고 제가 쓰던 칫솔 팝니다.